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불교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잖아요. 그죠? 의상과 원효를 중심으로 통일신라 시대에 불교가 대중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 말기의 불교와 그 다음에 도교, 풍수지리설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3쪽에서 34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라 말에는 선종이 유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불교의 이해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때 설명을 했나요? 불교는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는데 이 대승불교는 교종과 그 다음에 선종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선종이 여기 나오는 선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나요? 교리와 계율을 중시하는 교종이라고 나오고 선종은 뭐라 나와요?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산이 되지 못하다가 신라 말에 널리 확산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다 그 이유가 있겠죠. 처음에는 귀족 중심으로 불교가 전파가 됐지만 말기로 갈수록 지방의 호족 중심으로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 각지에 구산선문을 형성하였다라는 거. 여기 지도에 보면 구산선문이라고 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게 도의의 가지산문이에요. 독리산문, 복림산문, 희양산문, 사자산문, 사골산문 이게 다 구산선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실천적 성격, 그 다음에 호족의 성향과 일치해서 호족 세력의 후원을 받았다라고. 그 다음에 육도품 출신 유학자들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 문화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 부도탑이 쌍봉사 철감선사탑이라고 나오는데 선종의 영향으로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이 유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만 딱 봐도 화순에 있는 쌍봉사에 있는 철감 선사탑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발해 불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발해의 불교는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다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처음에 당연히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널리 성행을 하였고 문왕은 특히 금륜 성법이라는 불교식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정도 알면 되겠죠. 금륜과 성법이 나오면 반대로 누구왕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왕이란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원 건축이나 불상 절터에서 와당 불상들이 많이 발굴이 됐는데 고구려 양식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해 유물로는 상경성례 흑류사의 발해 석등과 이불 병좌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나오는 게 여러분 되게 뭐 조그만한 게 아니라 석등이 굉장히 커요. 높이가 몇 미터에 해당한다고 돼 있나요? 6.3m예요. 6.3m.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석등이 있고 이 불은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병좌 앉아 있는 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선생님이 고구려의 금동 선생님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고구려의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이에요. 북조 불상의 영향을 받았고 고구려 개성이 잘 드러난다고 했는데 조금 유사하죠. 유사한 점이 보이죠. 두 분의 부처님이 앉아있는
불상이다. 이불병자상.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도교는 여러분 중국에서 발달했는 종교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라고 들어봤죠? 이때에 제자 백가라는 각종 사상들을 일컬은 말이에요. 여기 안에 유교도 있고 그 다음에 도교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도교라는 거죠. 그래서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도가 플러스 신선사상 플러스 민간 신앙이 결합한 게 도교라는 거예요. 도교. 그래서 삼국시대에 전래돼서 귀족 중심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의 문화에도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고구려의 무덤 안에 있는 벽화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림 보이죠? 사신도 중 현무도. 여러분 사신도는 알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것들을 상상의 동물로 사방을 수호하는 걸로 무덤의 벽에 그려놨다라는 거죠. 방위신을 그린 사신도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영계 소문이 도사 파견을 요청하는 등 도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라는 거. 고구려에서 도교를 적극적으로 장려도 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도 그려놓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백제에는 특히 더 많은 것들이 도교와 관련된 게 잘 남아 있어요. 산수무늬 벽돌이라고 해서 여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충남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벽돌인데 벽돌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상단에는 구름이 떠 있는 모습, 하늘, 중앙에는 산악, 산 모양, 그 다음에 하단에는 수면을 표현한 이게 하나의 벽돌을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잘 해놨다라는 거죠. 이거 보면은 아 요거는 백제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백제 금동대학로도 한번 같이 보고 갑시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충남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금동대향로예요. 여기가 여러분 요렇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면 이 안에다가 가루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연기가 피어오르겠죠. 그런 것들이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을 해낸다라는 거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받침대, 몸체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고 불교와 도교의 세계를 함께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봉황이 있고 그 다음에 삼신산도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불교를 상징하는 여기 밑에는 연꽃 모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용의 모습을 표현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른 데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조각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북을 치는 사람, 그 다음에 비파를 연주하는 사람, 거문고 연주하는 사람, 피리 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배소를 연주하는 사람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잘 돼 있죠. 꼭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있으니까 잘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가면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풍수지리설이라고 나오네요. 풍수지리설은 우리 지금 현대 세계까지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사상인데 이 당시에는 신라 말에 산세나 지형적 요인이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경주 중심으로 한 지리 인식에서 탈피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호족에게는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금성의 땅 기운이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각지에서 세력을 키워가는데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 풍수지리설도
고려나 조선에게서도 많은 사건을 일으키는 그 하나의 사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 지금도 어른들 중에는 이사할 때 방위를 본다든지 지세를 살핀다든지 이런 거를 살피는 어른들이 아직도 계시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충적으로 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보통 여러분 여기 보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목탑 양식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를 세워서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이거는 원래 목탑을 지을 때 쓰는 양식인데 돌을 가지고 목탑을 쌓듯이 쌓아서 만든 탑이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에 온전히 남아있는 발해의 탑이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여기 보면 문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불국사 3층 석탑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이 층을 세알릴 때 이 3층이라는 게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기단이라고 해서 밑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층수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상륜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장신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알리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을 가지고 1층, 2층, 3층 탑신부를 가지고 세알린다라는 거죠. 1층, 2층, 3층.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만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입니다. 금동이라는 거는 이 재질이 금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부처님의 이름이 미륵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관세음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이런 식으로 있듯이 이건 미륵보살을 얘기하는 거죠. 미륵 부처님.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반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세가 반쯤 이렇게 가부좌를 틀지 않고 반쯤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거고, 생각하는 상이구나.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인데 이게 일본에 있는 목조 미륵 반가보살, 목조 미륵 반가사유상이랑 굉장히 흡사하죠.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로 한국에서 유래된 게 아니다, 자기들만의 고유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관광객 한 명이 일본 사람 관광객이 가서 여기 모르고 넘어져 가지고 이 손가락을 탁 부러뜨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손가락의 나무에 대해서 원류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반도산 적송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유사점이 있고, 이 목조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일본에 갔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교, 그 다음에 탑,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부분, 그런 거 설명을 조금 하는 걸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문화 부분은 여러분 고대든 그 다음에 고려든 조선이든 사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그 다음에 요걸 보면 이거는 어느 시대의 무엇다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진으로 제시되는 유물 유적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제시한 것들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는 문화 부분은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출제를 합니다. 문화를 보고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문제를 꼭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잘 익혀둘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